제가 살기 위해 43살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에 이혼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녀로 산 지 20여 년, 두 아이 모두 유학 보내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63세인 지금은 집 두 채를 소유하게 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2005년 겨울 세상은 유난히 추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제대로 안 터지는 곳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밤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나?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머릿속은 불안한 상상으로 가득했고 가슴은 조마조마했으며 심장은 매일 쪼그라들 듯 조여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 딸은 학원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옵니다. 저는 항상 딸을 데리러 새벽 2시에 조용히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 늘 그렇듯 남편은 없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요함이 집안을 감쌉니다. 아들은 곤히 자고 있고 거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떠오르는 얼굴들. 내 딸, 내 아들. 아이들 얼굴만 보면 모든 생각이 멈췄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누군가 불러내면 만사 밀어놓고 뛰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고객들이라며 술자리를 빠지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야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의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결혼 생활이 어느새 17년. 저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가정이란 무대에서 묵묵히 조연으로 살아왔습니다.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이 자랐던 제가 결혼 후엔 아이 둘을 키우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가정의 무관심, 마지막엔 경제적 어려움까지.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지갑엔 두둑한 지폐로 항상 가득했지만 집에 생활비는 달라고 조를 때만 조금씩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들려오는 건 침묵뿐. 몇 번이고 반복된 낯선 전화의 정적은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끝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축 처진 어깨로 돌아온 남편. 밤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6개월 전부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뎌온 시간들, 아이들을 위해 참고 버텨온 모든 순간들마저도 그 한마디에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밤새 집으로 전화를 했던 여자는 남편을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짝사랑해왔던 사람이었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질투심에 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제발 아이들만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줘요. 당신은 애들 아빠잖아. 저는 또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더 대놓고 바람을 피웠고 수시로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에게 6천만 원이나 빌렸다며 저한테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제 명의로 된 50평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그 말을 듣자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애들도 크면 이해할 거라고 하더군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그 말만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는 걸. 결국 남편은 옷 몇 벌만 들고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사랑이니 결혼이니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의 미래에 걸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동안 주식 투자와 재테크로 모은 돈이 1억 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간 집도 결국 팔아 아이들의 학비에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2억대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5년 만에 7억대가 되었고 수원과 가까운 용인에 50평대 아파트를 4억에 분양받아 이사도 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그 돈으로 딸에게는 고액 과외를 전교권에 들었던 아들은 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외고 입시반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아이들 지원으로 아낌없이 투자해줬습니다. 그 결과 딸은 원하던 서울 신촌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아들은 수도권 외고에 진학하며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녀인 제가 한국에서도 두 아이 공부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부자들이나 보낸다는 미국 유학이라니요. 감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단단히 다짐한 듯 말하는 아들을 위해 결국 제 두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미국 보딩스쿨 관련 책 6권을 구입해 매일 밤 노트에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정리한 학교 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유학원을 찾아가 제가 작성한 학교 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그 중에 3군데 학교를 선택해 주었고 그중 미국 동부에 있는 피지 과정이 있는 보딩스쿨이 추천됐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 갔을 당시 1,000원이던 환율이 치솟아 1,4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수차례 겪으며 사업체를 줄이고 부족하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머나먼 타국에서 들려주는 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12명 들어가는 과학 영재반 그리고 수학 월반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준 아들이 고마웠고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한국에 나와 SAT를 준비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녔고 그 학원비도 사주에 300만 원 만만치 않는 금액이었지만 전 열심히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리노이주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대학교 재학 중 중국 북경대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대학 내내 성적 장학금과 4학년 1학기에는 과수석 전액 장학금도 받으며 성실하게 학업을 마쳤습니다. 저도 이혼 후 유아교육 전공 관련 일을 계속하면서 낮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석사 과정을 다녔습니다. 나도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석사 논문도 거뜬히 써냈습니다. 아이들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이들도 저를 멋진 엄마라고 칭찬해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도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 후엔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딸도 우수한 성적으로 4학년 2학기에는 공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업해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60대. 두 자녀는 모두 결혼했고 저는 여전히 작은 일터에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현실에 감사하고 딸이 주는 큰 특혜는 항공비 들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 잘 수 있는 곳, 먹을 것만 있으면 많은 여행 경비가 들지 않고서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효도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이 제게는 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홀로 소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자주 찾아오고 딸과 사위도 정기적으로 만나 외식을 합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고 고된 세월을 보상받는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을 때 지인에게서 알고 싶지 않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빚도 많고 그 여자는 더 이상 남편 옆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곁에 있어 주었던 지인들도 그리고 가족마저 모두 떠나고 혼자 조그만 원룸에 살고 있으며 간경화와 당뇨 등 각종 성인병으로 병원을 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병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들어있던 보험들은 이혼하면서 제가 다 해약을 해서 보험 하나 없는 처지라 치료비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가정을 있으니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천류는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펄쩍 뛰며 이제와 왜 우리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아빠가 아프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차마 얘기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는 오래전 사람일 뿐이었고 아이들이 더 이상은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떠난 날을 기억하며 아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행복을 버리고 욕심을 택한 대가는 결국 외로움과 병든 몸으로 돌아오는구나.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아이들 아빠한테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지만 인생이 스스로 내려준 업보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 아빠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젠 아무런 원망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 아버지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60대가 된 지금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며 웃는 얼굴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호텔 예약도 혼자 하고 기차표도 스스로 예매하는 법을 배워 나 홀로 자유여행을 즐기며 다닙니다. 딸과 아들은 제가 여행 갈 때마다 경비를 챙겨주며 제 노후를 응원하고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 때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50평대 아파트에서는 월세 200만 원이 나오고 내년에는 60만 원의 국민연금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용인 외곽의 39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까지 갈 뻔한 제가 이렇게 노후의 행복이 찾아올 줄은 꿈에서라도 이루어질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처럼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희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불가능하단 이야기 같지만 이혼녀 꼬리표가 붙은 60대 저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애들 아빠 또한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천류는 끊을 수 없기에 지금도 아이들은 친아빠와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안타깝지만 어쩜 그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낳았다고 부모는 아닙니다. 함께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이지요. 희노애락의 의미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사연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